안녕하세요. 쑥쑥강숙입니다. 광교 노인복지관 선배 시민들이 서울 세화령 프라자에 탐방 및 체험을 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그리고 관장님께서는 오전에 마사회에서 저희 400만원 후원금 주시는 게 있어서 그 전달식 참여하시느냐고 인사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버스, 이게 전기버스 너무 신기해요, 사실은. 네, 우리도 이거 해본 거 봐. 오, 그러네요. 와. 그거는 아니요. 잘 다녀오시고요. 담당자분이 준비 많이 했으니까 가서 좋은 거 잘 보시고 우리 실습생들 같이 가니까 후배 시민들하고도 잘 교류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세요. 오늘 뭐 하러 가는지 저희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서울 세화령 프라자 갑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오늘 가는 데만 지금 1시간이 걸릴 예정이에요. 여기 친환경 전기버스다 보니까 전기를 충전해서 다니는 버스인데 40km까지밖에 운전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가는데 한번 충전하시고 저희가 다시 올 때 또 충전하셔가지고 네, 저희 때문에 2번을 그렇게 충전을 하셔서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사님께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장품 병이네. 전부 플라스틱 죽깅. 카페 들어갑시다. 우리가 가져온 컵이네요. 자유용 컵상으로 환경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커피 나오면 들고 가요? 넘어가야겠습니다. 예전에 수공예 부담시될 때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 물건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었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로 공장들이 생겨나면서 원하는 물건들이 뚝딱 만들어지게 됐고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물건에 대한 소중함을 간과하게 되고요. 쓰레기 배출량도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립, 재활용. 네, 그 다음에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고, 불에 태우는 방법, 땅에 묻는 방법, 또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만 하기에는 우리가 쓰레기 양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것들이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데요. 탄소 배출량이 많아져서 지구의 시소가 균형을 잃고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5일날 서울 세화령 프라자가 건립을 하게 된 거고요. 자, 이곳은 축구 경기장 2배의 크기를 달하는 자랑거리도 있고 또 외부 외관을 한 5번이나 변경한 곳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또 아름다운 정경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자원순환화 개념인 업사이클링을 생각하게 됐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서울 세화령 프라자가 2017년 9월 5일날 개관을 하게 된 거고, 자, 이름은 그래서 재활용 프라자가 아니고 세화령 프라자입니다. 재활용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재활용은 조금 낯선 단어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판넬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판넬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재활용이랑 재활용이 있는데요. 재활용은 폐기물 유리를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유리를 올바른 분리 배출을 잘 해주시면 이걸 모아서 분쇄 가공한 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요. 같은 특성의 제품들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병 회수를 잘 해주시는 것도 재활용에 포함이 되고요. 또 재활용은 이런 폐기물 유리에 디자인 기술력 아이디어를 더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이 재활용보다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자원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창의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활용을 더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리병입니다. 이런 유리병 유리병이었어. 가공해서 이렇게 멋진 샹들리에 조명으로 재탄생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업사이클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로웨이스트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제로웨이스트는 5가지 활동으로도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OR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판넬에는 3가지가 나와 있고요. 재활용하는 방법, 또 재사용, 생산 조절 및 억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절하기, 또 하나는 이제 섞이기입니다. 거절하는 거,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을 어떤 것들을 거절해 볼 수 있을까요?
비닐을 주는 거 싫어요. 네, 시장 보러 가셨을 때 비닐봉지 받지 않고요. 장바구니 챙겨가는 것, 또 배달 음식 시켜 드실 때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받지 않는 거절, 이런 것들이 곳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썩히기인데, 썩히는 건 어떤 거? 보통 음식물 쓰레기 섞여서 뭐 탭이나 비료 이런 것들로 만들어 사용하죠. 물티슈 어떤 것들로 만들어졌을까요? 소재가? 그것도 네, 맞아요. 종이로 알고 계시지 않는 게 정말 다행인데 네, 플라스틱 종류의 일종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 생분해되는 제품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사용을 조금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로웨스트의 OR 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올바른 분리배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여러분들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 따로 분리배출 잘 해주시고 계시죠? 네. 자, 우리 왜 따로 분리배출 해주시고 계실까요? 플라스틱, 투명하고 투명하지 않은 거. 네, 투명한 건 고급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면 이런 것들이 다시 재활용돼서 재활용 제품으로도 재탄생될 수 있으니 올바른 분리배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비우고 깨끗이 씻어서 비닐 라벨 떼시고 비닐은 비닐대로 분리배출해 주시고 압착해서 뚜껑 닫아서 버려주시면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은 선별소에서 분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물판지 하마. 하마랑 하마새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 인간과 혼종도 저 위에 공생관계에 새가 있다는 있다. 메시지를 나타내주고자 작가님이 직접 여기 현장에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보시다시피 소재는 골판지 박스입니다. 안에 구조물도 다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마가 끼고. 코팅을 한 것 같아요. 소재 해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코로나 전에 있었는데요. 다양하게 버려지는 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해체를 하고 해부를 해서 또 다양한 부품들을 보면서요. 아이디어를 떠올려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데요. 네, 세척하고 가공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네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여기 지금 세컨드 B라고 하는 기업에서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시 체험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 전시 체험장. 자, 이곳은 우리 서울 세월용 프라자 3, 4층에는요 세월용 사업을 하고 있는 입주 기업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의 작품과 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반려동물 보이실 텐데요. 이 소재에 뭐로 만들었을까요? 이거 같아요. 천이것 같으세요? 비닐봉지고요. 비닐봉지를 얇게 잘라서 다 오바록 작업을 하고 오바로그? 한 줄 한 줄 엮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고 김태현 작가님의 작품이시고 교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자, 어쩌면 또 우리가 버린 가구 서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옆에는 보시면요. 가구 서랍과 자전거 앞에 손잡이 부분을 연결해서 전시 목적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자동차 해체 해부가 있었었는데 자동차 부분에 랩핑을 입혀서 이렇게 책상, 뱅크, 뭐 식탁 이런 것들로 자동차 이용을 문 해보시는 여는 거 분도 맞아. 있으시고요. 우리 소재는 보시다시피 페트병이고 페트병. 투명 페트병이 한 500여 개가 들어갔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일반 시민분들과 이제 작가님이 함께 작업을 해주셨고요. 자, 고급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투명 페트병을 잘 올바른 분리배출을 해주시면 실로 만들어지고요. 그걸로 짠 원단입니다. 리젠 원단이고요. 원단까지. 지금 출력되어 있는 상황은 현재 바다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깨끗할까요? 이거 진짜로 깨끗하지 않죠?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을 것 같죠? 탈 수는 없어요, 지금. 자, 여기 작품으로 해놓은 거고요. 비페이블이라고 하는 교육 왕고 업체와 함께 협업해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이것도 저희가 초록창에 치면 나오고 이거 구매도 가능해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보시거나 장난감 용도로도 이용을 해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어디다 공부하죠? 연습장, 공책 이런 데 하죠. 종이도 사용하고 나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잘 해주시고 나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재생 용지로 재탄생됩니다. 12가닥의 실처럼 되어 있는 재생 종이를 가지고 다양한 공예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빈병 보증금 제도라고 해서 100원, 130원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것처럼 해외에서 수입된 와인병, 맥주병 같은 경우는 재사용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캔들이나 아니면 화병, 화분, 또
음식을 놓을 수 있는 플레이팅용으로 접시로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는 과자를 담기 위한 포장재잖아요. 인쇄 과정일 때 인쇄가 잘못된 것들은 전력 폐기가 되게 됩니다. 그런 포장재를 가지고 친환경 접착제를 더해서 스티커로 작업을 하고 있는 오픈호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지구 반차코라고 하는 키트도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자, 뒤쪽에는 자투리 목재로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전깃돌, 네, 다양한 제품, 조명 이런 것들로 재탄생되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병뚜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플라스틱은 종류가 한 7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삼각형 모양 안에 PP, PS, PVC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으로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완성도 높은 세월용 제품으로 재탄생됩니다.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같은 소재의 플라스틱입니다. 작지만 활용하기가 좀 좋고요. 잘게 부서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잘게 부서진 걸 서명틀에 찍어서 이런 다양한 제품으로라든지 키트 내용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청바지랑 그다음에 여기를 가죽, 어떻게 이렇게 했지? 원단 이런 것들 자투리를 다 연결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작품이 핀도 됐네. 만들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걸 다시 신발이나 가방으로 만들고 있는데 남자 인터넷에 온라인 몰에 다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뭐라고 하는 기업이죠? 가방, 옷 이런 것들 다 페트병 원사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인터넷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버려지는 폐기물의 디자인 기술력 아이디어를 더해서 가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되는 것에 인기가 더 많고요. 환경적인 부분에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도 더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판 제작을 하고 버려지는 아크릴을 가지고요. 다양한 작품이나 여기 제품, 고온 센스 컬렉션이 보시면은 향 피우는 거거든요. 인센스라고 하는 제품도 작업하고 있어요. 자, 가죽, 신발 이런 것들 만들고 나면 또 자투리가 남게 됩니다. 쟤도 재생 가죽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뭉쳐가지고요. 이렇게 트레이라든지 아니면 꽃 화병으로 재탄생되기도 합니다. 바가지, 옷은 반려동물 이렇게 옷이나 아니면은 장난감, 인형 이렇게 반려 인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수립을 하면서 자료 조사를 했던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다시 콜라주 기법으로 이렇게 멋진 하우스 조명으로 시그니처 조명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반갑다. 자, 반가워. 뚜껑으로 선명이 많은데. 네.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부착을 본드로 한 게 아니고요. 뒤쪽에는 모듈을 개발을 하신 겁니다. 플레이 31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앞에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으시고요. 가져가실 수는 없고 만들고 나서 다시 또 분류를 해서 컬러별로 놔주시면 돼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4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모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연결해서 만드셔도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거북이 모양도 만드실 수도 있고 토끼, 기린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제 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반짝거리지는 않죠. 무광으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활용하면 좋겠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솔티 스튜디오는 그런 현수막을 다시 투명하게 입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재 자체를 조금 선명하게 만들었고요. 디자인 사이즈는 다 똑같지만 어느 부분을 커팅하느냐에 따라 보이는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만의 개성 있는 제품으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광교 노인복지관에서도 사용했던 현수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또 만들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은 소재연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월용 소재 라이브러리고요. 보시다시피 버려지는 쓰레기 대표적인 것들만 부착을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하루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얼마큼 될까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약 54만 톤 정도 버려지는데요. 코끼리 한 마리가 5톤 정도 되는데 11만 마리 무게가 매일매일 버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또 세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버려지는 생활 쓰레기, 그 옆에는 보시면 학원이나 음식점가에서 버려지는 사업장 쓰레기, 맨 끝에가 건설 폐기물 쓰레기입니다. 건설 폐기물 쓰레기는 종류는 가장 적지만 가장 많이 버려지고 있고 그 다음 사업장 쓰레기, 생활 쓰레기 순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큰 고래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기사 접하신 적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고래 뱃속에는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었고요. 또 아기 고래가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스페인 향고래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29kg에 달했다고 해요. 뱃속에서 나온 쓰레기가.
보통 비닐봉지를 이 친구들이 이제 해파리로 알고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돼서 비닐봉지류, 플라스틱류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해요. 자, 바닷가에 놀러 가셨을 때는 추억도 많이 쌓으시고 해변을 거닐면서 쓰레기도 줍고 올바른 분리배출도 해주시고 이런 버려진 쓰레기를 가지고 세활용 제품을 만드는 비치코밍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레기는 종류가 다 달라서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네, 버려질 쓰레기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재활용하고 재활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꽃 작품은요, 렉토베르스라고 하는 기업에서 작업을 해주신 거고요. 소재은행에 관련된 포스터예요. 기간이 지나거나 내용이 변경되면 다 폐기가 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접어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사진 촬영은 이제 개별적으로 해주셔도 되고 앉아서 꽃을 들고 촬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투어 끝나고 네, 사진 촬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소재은행. 요거 혹시 음료 드셔본 적 있으실까요? 이 음료? 지금 먹은 거 아니? 좀 틀려? 우리한테 있는 거는 이거 아닌가? 그것도 무슨 써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슨 써니 들어가시는 거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이거 네. 맞아요? 네, 오, 맞아요. 오늘 이걸 갖고 오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얘가 네. 요게 한 팩이에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음료를 담으려면 패키지가 필요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패키지 인쇄 잘못됐거나 위치가 잘못 인쇄되면 전량 폐기가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가죽 제품을 30에서 50%나 버려진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척추 부분이랑 백가죽 부분은 우리 다림질 하는데 펴지는 것처럼 펴지지가 않아요. 가죽은. 그렇기 때문에 버려지는 게 30에서 50%나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필통이나 지갑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우유를 담는 우유팩인데요. 자, 얘도 인쇄가 잘못된 것들이에요. 여기에 디자인을 다시 입혀서요. 여기에 키트로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떼시면 이렇게 카드 지갑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 지갑은 한 장이 들어가고요. 이 패키지는 현재 보령 지역의 보령 우유 패키지입니다.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2장이 들어갔고 아이들 필통, 네, 필통으로도 이용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지갑이 있는데 소재가 다 다릅니다. 얘가 현수막 아까 코팅 안 된 원래 이렇게 뿌옇죠. 이렇게 세척하면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이 있죠. 이렇게 세척하고 현수막으로 한 거고. 이거는 배너라고 해가지고요. 얘도 배너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얘는 팩트라고 해서 플라스틱, 좀 빳빳한 느낌의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그리고 이 지갑 같은 경우에는 플렉스라고 하는 소재고요. 잠시 후에 또 보도록 할 겁니다. 플렉스라는 소재. 자, 여러분 칫솔, 우리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칫솔 아시죠? 이거 플라스틱에 버릴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에 버릴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 일반 쓰레기에 버리셔야 돼요. 종류가 다른 플라스틱 두 종류가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칫솔 모만 모아서 실을 만들어냈고, 칫솔 모. 네, 그 실로 만든 작업이 어려웠겠다. 네, 그러니까 지갑입니다. 뭐를 따로 버려야 돼. 네. 자, 커피도 요즘 많이 드시죠? 자, 얘는 그래서 커피 자루예요. 커피가 담겨오는 커피 자루인데요. 얘는 황마라고 하는 작물이에요. 식물 작물이거든요. 천연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오는 과정에서 화학 처리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버려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 세척해서 이렇게 소재로 만들고 있는 기업도 있으세요. 하이사이클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다양한 커피 마대로 제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 메쉬 배너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저희가 Y 배너라고 하는 물통에다가 이렇게 바깥에다 세워놓는 게 있는데요. 얘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바람이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잘 넘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사실 천장에 걸려져 있던 거예요. DDP의 동대문 그 디자인 플라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얘는 현수막으로 만든 애견 쿠션 그리고 줄넘기 한복 이렇게 있습니다. 한복 좀 만져보고 싶다. 현수막으로 만든 거예요. 그치? 한복통 앞에 가서 저 빌려주는 거 하면 만들어가지고 1시간에 2만 원이요. 오, 1시간에 2만 원인가요? 2시간에 하면 3만 원. 컵을 아까 다 파쇄하면 이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성형표에 찍어내면 이렇게 되고요. 음료에 빨대부터 있잖아요. 이런 빨대 사용을 좀 줄여보고자 이렇게 또 개발을 해내셨습니다. 또 요것도 잘 드셔보실 텐데요. 자, 얘도 재단이 잘못된 거예요. 재단이 잘못된 걸 가지고 여기 키트로 만든 게 있는데 얘는 지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자 봉지로도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시용으로 사용됐던 텐트나 다른 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사용했던 텐트도 경매받아서 작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자, 얘는 안 보는 책이에요. 버려진 책인데 버려진 책을 가지고 무드 등을 만들어서요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빛이 나옵니다. 아래 보이는 것처럼 한 35가지 정도의 부품들로 나오고요. 우리 이제 23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밑에 보이는 31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고, 계단으로 내려오신 분들은 병뚜껑 빨대만 모으는 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증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이걸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그리고 또 소재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병뚜껑을 열 때 네. 요건 밑에 자꾸 병하고 남게 돼요. 네, 위에 맞아요. 뜯겨서. 그게 그럴 때 남게 요거 되죠. 여기 떼기가 나쁜데 이것도 떼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아, 색깔도 근데 다르고. 이제는 그걸 같이 그냥 넣어주셔도 된대요. 왜냐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거 원료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뚜껑 닫아갖고 네, 뚜껑 닫아서 납작하게 그냥- 해서 버리라고 그래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선별소에서 그걸 분류를 기업에서 대량 생산했다가 재고로 남거나 버려지는 것들을 이곳에 기증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해가실 수도 있는데 소재별로 기준 단가가 다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 또 여기 CO2 바닥에 밑으로 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친환경이라고 써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탄산가스인데 탄소 거기인데 얘도 자동차 문이에요. 자동차 문이고요. 그다음에 스티커. 네, 안전화가 사실 예쁜 디자인이 많지가 않잖아요. 대표님 좀 예쁘게 만들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이게 다 안전화입니다. 까다로운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고 제품 출시까지 하셨고요. 여기 배너도 마찬가지로 플렉스 패널입니다. 아이디어를 더해서 지퍼를 달아서 이렇게 디자인 해줬고요. 위에는 비닐 커터기라고 우리 꿈꾸는 공장에 가려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커팅을 하고요. 네,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으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얘도 서류 가방인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너고 얘는 지금 6년째 사용하고 있어요. 육각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작업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의자를 만들어봤고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볼 수 있는 홍보는 공장으로 들어가 보실 거고요. 피아노도 해체를 통해서 다양한 부품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런 부품들을 통해서 독서대나 조명으로 다시 재탄생 되었습니다. 자, 그거 어머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컵이에요. 플라스틱 컵이에요. 일반 종이컵도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 다 연결하면 저렇게 구 모양이 나오고요. 그 안쪽에 조명이나 이런 것들 넣으시면 또 조형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으시겠습니다. 다시 재탄생되었습니다. 스피커. 자, 이곳이 홍보노 공장이라는 곳인데요. 홍보노 서울 세월호 프라자인데 일회용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세계 최초 건물입니다. 그래서 층층이 정수기는 구비되어 있는데 즉 종이컵이 없을 거예요. 컵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대여해 주시니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층에 카페도 있고요. 또 식사나 이런 거 나중에 또 오시게 되면 5층은 오픈을 해 주시니까 또 그냥 도시락 이런 거 싸오셔서 드실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 세월호 프라자는 이곳에 오셔서 세월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니까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9월 5일 날 개관일이니까 9월에 또 다시 한번 오시면 더 많은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홈페이지, 인스타 이런 거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만을 위해서 또 광교 노인복지관까지 와주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아니에요. 선배 시민 단장님이시거든요.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행사에 오셔가지고 또 나름대로 다양한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좋은 체험도 했고, 또 제가 한 가지 딱 느꼈던 것은 이제까지 재활용이라는 말만 썼는데
새활용이라는 말로 이제 앞으로는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다음에 행사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